어젯밤 달 보셨나요? 어제 뜬 달은 블루문인 동시에 슈퍼문이라서 더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무슨 달이 뜬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실감하는 것. 인류는 여전히 달에 엄청난 호기심과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의 발달로 달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면서 달이 돈이 된다는 사실도 하나둘 밝혀지고 있고요. 덕분에 냉전 이후 멈춰있던 달 탐사의 시계가 최근 들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신비롭고 아름답고 또 돈이 되는 존재, 1Q60. 오늘의 키워드는 달입니다. 우주 탐사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핵전쟁 가능성, 소행성 충돌 등 여러 위협으로 인류에겐 지구 외에 인류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천체, 행성을 찾는 게 필요한 과업이 됐기 때문이죠. 인류는 놀라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주로 가는 발사체들을 많이 쏘아올리게 됐고, 이제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까지도 발사체를 쏘아올릴 수준이 됐죠. 이런 비약적인 발전에도 우주 탐사에는 큰 벽이 하나 존재했어요. 바로 연료 문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엔 강한 중력이 작용하다 보니 우주 발사체들이 지구를 빠져나가는데 연료를 거의 다 소진해버린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를 해결해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바로 달이었어요.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같은 양의 연료로도 발사체를 더 먼 곳까지 도달시킬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은 달을 우주 탐사의 전략적 요충지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달의 남극에 얼음 상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달이 가진 우주 탐사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달에 유인기지를 세우고 인류가 정착하려면 달에서 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현재 기술로는 식수 1리터를 우주로 보내는데 무려 100만 달러나 들거든요. 그런데 달에서 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유인기지 건설은 물론이고 달에 존재하는 광물 자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탐사할 수 있게 돼요. 심지어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심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세계 각국이 달, 특히 달의 남극 탐사에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안 그래도 치열한 달 탐사 경쟁은 인도가 인류 최초로 남극 착륙에 성공하며 불이 붙었습니다. 달 남극 부근에 착륙한 인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물로 된 얼음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달에는 물 말고도 귀한 천연 자원이 많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헬륨3입니다. 헬륨3는 미래의 핵 융합 연료로 주목받는 원소인데 지구의 화석 연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어 꿈의 에너지로 불립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왕복선으로 한 번의 탐사를 진행할 시 운송 가능한 헬륨3 양을 25에서 40톤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의 수석 과학자인 어우양 쯔위와는 매년 3차례의 우주 왕복선이 오가면 전 세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죠. 헬륨3는 지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희귀 원소입니다. 헬륨3 생성엔 태양풍이 필요한데 지구는 대기층이 두껍고 자기장이 강력해서 헬륨3가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달 표면엔 태양풍을 방해하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많은 양의 헬륨3가 침전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죠. 물론 헬륨3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헬륨3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선 현재의 핵융합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기간이 약 5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핵융합 기술에 사용되는 다른 원소와 달리 헬륨3는 방사능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고 효율성이 높아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헬륨3뿐만 아니라 달에는 각종 희귀 광물도 존재하는데요. 반도체, 2차전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을 만들 때 필요한 희귀 자원인 히토류도 존재하고 마그네슘, 실리콘, 티타늄, 우라늄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다시금 달에 눈독 들이는 이유들을 살펴봤는데요. 달 탐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은 사실 달보다 지구에서 더 치열합니다.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가 달의 자원을 독식하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엔 이미 국제적인 달 조약까지 만들었죠. 각국은 우주의 자원들은 모든 인류의 공통 재산이며 어떤 국가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협약하에 우주 탐사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우주 광물 채취를 법적으로 허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간 기업의 우주 탐사가 시작되면서 제정된 법인데 이에 따르면 우주에서 캐거나 뽑아낸 자원은 미국인이라면 누구든 가질 수 있습니다. 달을 소유할 순 없지만 달의 자원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논리입니다.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일본도 우주자원 탐사법을 제정했죠. 이들은
우주와 천체는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국제공역과도 같기 때문에 이곳의 자원을 소유해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 탐사 중요성이 커진 시류에 맞춰 우리나라도 달 기지를 만드는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협정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기도 하고요. 아르테미스 계획과 별도로 2032년까진 무인 탐사선을 통해 달의 자원을 채굴하고 2045년엔 화성에 도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밤하늘에 뜬 커다란 블루문에서 시작해 먼 우주까지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달이 그 달이지 하고 생각했던 분이라면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의 달을 봐주세요. 그 안엔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답니다.